제약바이오들은 이제 실제로 숫자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해볼 만한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하고 조선이 확실하게 조금 저는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니면 현금 언제 써보냐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뭐 다음 주 월화수 정도는 그때 아니면 주식 언제 사보냐.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길에서 결국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떠올랐던 그죠. 건데 화장품 말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 네네.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 하나가 CJCV였을 겁니다. 네. 영화. 네, 영화 이제 취식을 할 수 있게 됐죠. 사실 뭐 영화도 영화지만 팝콘 장사 같아. 팝콘 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이제 대부분 다들 많이들 아실 거라서. 근데 지금 뭔가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오랜만에 가볼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을 정도면 이제 좀 분명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라도.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 많이 아껴놨던 지금 극장 대작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봐서 CJV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뭐 그냥 거의 전 섹터를 좀 훑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이게 계속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닙니다. 2개 남았는데 이제 하나 이제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이 대표적이죠. 우주항공이 이제 기대가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테마였는데 이제는 실적주가 됐잖아요. 이번 주에 LIG 넥스원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구간인데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LIG 넥스원이라던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베타 높은 종목이지만 바닥에서 세트랙아이 같은 이제 6월달 이제 발사를 앞두고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나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네, 모양이 비슷한데 이런 종목들도 5월달에는 이제 갑자기 다코스트로 탁 튀어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놓치고 있으셨어도 한번 관심 가지고 또는 공부를 해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뭐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 긴축 환경에서 바이오텍 종목들을 보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효과를 좀 봤죠. 셀트리온하고 대형 제약바이오주로 네. 기관들이 매수세가 네. 들어왔어요. 이제 뭐 삼성바이오도.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10만 원 꼭 넘어가야 되는 SK바이오팜도 그렇고 네, SK바이오팜도 이제 뭔가 추세를 넘어가려고 하는 확실히 좀 달라졌죠. 예. 이게 우리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쟁이니 뭐 금리 인상 충격이니 하면서 주가 한번 쑥 밀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대황이 바뀌면서 밀렸던 거고 그러면서 에너지들은 더 많이 응축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뭔가 종목으로 돈이 우르르 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때가 되고 이제 시장의 수급이 언제 바이오를 우리가 내팽개쳤냐는 듯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 오늘도 보면 네오 이뮨텍도 오늘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넥신도 오늘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티도 안 나죠. 차트만 봤을 땐 티도 안 나요. 근데 좀 의미 있는 상승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예, 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뭔가 이제 바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오랫동안 쉬었어요. 이런 종목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존 전고점을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좀 내용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무조건 어렵다고 내팽겨칠 때가 아니다. 예,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은 내용이 사실 좀 쉽잖아요. 그렇죠. 예, 뭘 파는 업종이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데 제약바이오들은 다
파이프라인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돈을 얼마 정도 벌지 그 약이 해당되는 시장이 얼마고 이 약이 성공했을 때 얼마큼의 밸류에이션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요즘에 보면 제약바이오 리포트가 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산업 리포트들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일동제약이 큰 시세를 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확실히 옛날과는 좀 달라진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JW 중해제약. 네,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벌써 좀 약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 중해제약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중해제약 같은 것도 저도 되게 오랫동안 잊고 안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검색하는 이제 시기에 걸리기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모양도 잘 나고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용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회사 맞습니다. 기업 가치가 네,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무서워서 잘 못해요, 맞습니다. 저거. 밸류에이션 측정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측정의 기업 가치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항상 보면 제약바이오의 고점은 이 주식은 얼마 가야 돼. 라는 그런 약간 내용 섞인 게 돌아다니면 정말 고점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리포트 목표 주가가 아니라 막 이렇게 메신저나 이제 여기저기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풍문들이 나오면 정말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서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중해제약이나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이나 실제로 숫자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해볼 만한 구간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 바이오 무섭다면은 그 실제라도 이런 데 무섭다면 제약주 중심으로 해보는 그렇죠. 네. 바이오가 무서우면 이런 하시는 분들도 제약주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굳이 지금 제약바이오주 들어가야 될까? 굳이? 왜냐면 지금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계는 좀 벗어났다고 봐요. 더 넘어갔다고 봐요. 네, 이제 굳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정도의 느낌? 네, 이제는 그 정도의 뉘앙스. 그 한국 제약바이오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쪽을 동향을 보는 것도 괜찮다. 네. 뭐 미국의 바이오가 맞습니다. 움직일 때 우리도 맞습니다. 움직이니까. 미국 생명과학 지수 뭐 이제 그런 게 움직여야 이제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한다고는 하는데 한국 제약바이오는 약간의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도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코멘트는 좀 자제하긴 할 겁니다. 막 엄청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하실 분들 대신에 또 제약바이오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아직도 여전히 심취해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최근 2년, 3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런 5대 주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셨다라고 하면 최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약바이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근데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분명히 또 시장의 돈은 제약바이오 이제 좀 타겟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아니 또 시장이 약세장에서 벗어날 때 보통 그 제약바이오에서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경험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그 동향은 좀 알아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하는데 돈이 이쪽으로 한쪽 쫙 쏠리죠. 그러면 진짜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쏠림이 심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이제 시장이 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네, 우리 맞습니다. 생각대로 좀 상승 쪽으로 잡혔을 때 시장이 그죠. 안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를 때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점을 맞습니다. 살펴보는 네. 거죠. 이것조차도 사실 예측이고 예상하고 가는 건데 또 뭐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또 5월이 될 것 같고요. 4월달 성과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5월달에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4월달에 좋으셨던 분들은 그 기세를 이어서 5월달에 또 큰 수익을 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말고 우리 아까 현대오토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을 많이 꼽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애플 자회사인가요? 모빌아이가 상장하죠. 6월달에. 네.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슈가 미국서부터 쫙 풀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투자할 만한 회사. 근데 또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국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사시면 되는 거고요. 테슬라.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냥 저희 뭐 애플을 사시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한국 시장이 비단 기업 가치나 실제 기술력이나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K증시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월 한정적,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서는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여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전장 부분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카메라 쪽이거든요. 파트론이나 세코닉스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뭐 크게는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어차피 자율주행이 계속 진화를 하면 할수록 카메라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라이다 방식이냐 카메라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테슬라가 카메라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작기는 한데 올해 개선 속도는 파트론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G노텍이나 세코닉스나 실적 개선? 네, 실적 개선. 카메라 그 전장 쪽으로 진출하는 그 회사 내에서 범위도 그렇고. 그래서 카메라 관련 리포트들을 보시면 이제 되게 좋은 내용 많이 써 있는데, 파트론, 세코닉스, LG노텍, 하이비전 다 같이 보자. 퓨런티어까지도 보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뭐 한 며칠간은 뭐 한 5월 달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신규 상장 주식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뭐 풍원정밀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아셈스라던가 뭐 이런 몇몇 종목들 히트작이 좀 있었는데, 6월에도 또 뭔가 히트작들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또는 대여 환경이 뭐 5월 달에는 4월 달에는 누가 뭐래도 사료 주식들이 히트작이었죠.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도 또 분명히 관련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단기 신고가들을 먼저 낼 겁니다. 단기 신고가들을 먼저 낼 거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잠을 2시, 3시에 자더라도 매일매일 이거는 체크하고 자는 게 신고가 섹터들 신고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힌트를 거기서 잡으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약간 진짜 오랫동안 횡보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드는 섹터들이 있어요. 왜 놓쳤지 하고 하는 종목들, 이 섹터 왜 놓쳤지 하는 종목들. 근데 그런 섹터들이 5월 달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 종목들은 어떤 섹터가 될지 한번 또 공부해보고 또 아침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뭐 우리 테슬라 라이더 방식이냐, 카메라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한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들의 표준은 지금 카메라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테슬라도 카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LG노텍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요즘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LG와 관련해서 LG전자 이 부분, 우리가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즘 다시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9% 하향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괜찮다 얘기하기도 하고. LG전자 어떻게 봐야 돼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근데 뭐 이제 사실 좀 저도 막연하게 사실 전장 진출을 LG전자가 삼성보다도 먼저 했었고, 실제로 LG그룹 또는 자율주행차 이야기 나오면 급등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진입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맞기는 한데요. 뭔가 비중 있게 저는 사는 거. LG전자. 네, LG전자. 그러니까 이러다가 LG 디스플레이가 물론 이제 LCD 우려로 인해서 실적 저하 또는 아직 OLED 쪽에서 큰 사업을 내지 못해서 이제 하반기나 대학 개선될 것 같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LG전자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LG전자는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코멘트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다른 분께 공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항상 LG 시리즈들은. LG는? 네. LG 그룹주들은 다. 네. LG하고 SK 싫어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당한 경영자들한테 하여튼 뭐 분할 상장이니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당한 게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주도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어쨌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여기서 뭔가 자꾸 나오지 않겠냐. 아까 우주항공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저는 근데 전기차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전 들고요, 여전히. 전기차는? 네. 소재 장비는 이제는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하고 조선이 확실하게 조금 저는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자동차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은 네. 상태에서 지금 어쨌건 이렇게 좀 하방을 네. 이렇게 딱 자리 잡아가는 느낌은 드는데 조선주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조선주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의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뭐 이제 수주 계속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은 뭐 후반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 현대 미포조선을 위시로 해서 저는 조선주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원자재 인상 때문에 1, 2분기 충당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는 이거를 성과에 다 반영해버리겠다라는 기사 나와버리면 송원산업과 같은 모습이 안 나오리는 보장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들 업체들이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 일단 조선은 충분히 그리고 조선 섹터 자체가 일정 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뭐 일단 개별주처럼 조금밖에 못 사고 나중에 팔 때 우리가 살깎아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니고 충분히 뭉탱이 자금을 확 밀어넣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년, 11년 그때 조선 이후에 차화정 시기 갔을 때 그때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딱 이제 10년 사이클 정도 됐거든요. 10년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는 이쪽이지 않을까. 네. 아니 그냥 그게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이제 사면 물리고 우리 사물놀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동안 올랐던 모든 뭐 조선주부터 그죠, 시작해서 쫙 빠지니까 근데 저는 그 언제든지 그 반대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면 얘네들 FOMC 이후에 뭔가 상승 쪽으로 턴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못 올랐던 것들이 쫙 오르고 그러니까 잘 올랐던 것들이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동안 좋았던 흐름을 보인 거 네.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결국은 물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요거 걱정이 돼가지고 물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렸던 좋아 보이는 섹터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낼 수 있는 용기도 손절. 필요해요. 네, 손기도 필요해요. 다시 살지언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하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위로. 네, 물론 산업의 관점을 봤을 때는 중장기 롱이 맞다라고 봐요. 저는 현재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시각하고 저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뻗어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길게 쭉 놓고 보면 꾸준히 오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변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는 거래량 분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영업이 개선의 질도 그렇고 충분히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가는 거죠. 대신에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떴다거나 아니면 뭐 대량 거래로 물량이 쏟아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지금 조선주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중장기적으로 네. 철강주 또 이제 조선주와 같이 맞붙어서 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철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철강은 네. 현대제철을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잘 흐름이 안 좋죠. 네. 현대제철은. 네. 아니요,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흐름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올라가면 최근에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엄청 올라갔다가 오늘 또 엄청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현대제철,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풍산 뭐 이런 비철금속까지도 매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는데 뭔가 자신 있게 확 밀어넣어서 바이앤 홀드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주 관련해서도 네. 일단 우리 경기 민감주 섹터를 한번 보는 거니까 네. 화학주는 어떻게 봐요? 화학주도 아직은 좀 아니다? 네. 지금 그래서 화학은 오늘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싸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송원산업이나 백광산업이나 이런 중소형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셌던 이유는 저는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지금 공급자들 공급이 엄청 많아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납사 이런 것들이. 근데 공급이 많다는 거는 이거를 생산해내려면 소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소부장과의 관계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석유화학주보다는 중소형 석유화학주, 원재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주들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매기는 저는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소형주들이 낫다라고 보는 중소형주가 겁니다. 낫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막 공급해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이제 다시 업사이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중소형주가 안 되고 다시 대형주가 되는 사이클이 또 옵니다. 그거는 뭐 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물론 내일 새벽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은 아까 장중에 한 0.5%까지 줄이긴 했는데 다시 또 아마존이 조금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장 초반에 많이 밀렸다가 아마존과 실적? 네, 실적 때문에 그러다가 중국 봉쇄 해제가 나오면서 조금 줄였다가 지금 다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별 걱정 지수는 별 큰 의미 없다라고 봐요. 이번 주에 뭐 미국이 그렇게 완전한 공포 심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꿋꿋이 버텨 나왔거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분명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비슷한 상황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숨죽이긴 하겠죠. 다음 주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그렇다면 우리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근데 저는 지금 아니면 현금 언제 써보냐 생각이 분할로? 드네요. 네. 뭐 다음 주 월화수 정도는 그때 아니면 주식 언제 사보냐. 그 위험의 리스크가 지금은- 있으니까 그렇죠. 싸겠지. 네, 그리고 하방도 하는 분명히 생각으로. 하방도 분명히 어느 정도 지지들을 많이 확인을 했고 뭐 5월 달에 폭락 오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근거가 뭐 제가 뭐 허무맹랑하게 하는 근거나 다른 분들 근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지금까지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입사해서 폭락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 손님들이 가져와서 폭락 온대요라고 해서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네. 진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폭락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훅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지수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뭐 이제 5월 달 전망 리포트들 봐도 사실 뭐 제한적으로 상단과 하단을 제한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목장입니다. 종목장 이제 알파보다는 베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손가락을 잘 놀려보는 한 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그 분할로 네, 매수해 나갈 충분히, 만하다. 네, 현금을 네. 사용할 네.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 센터의 황희연 팀장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예, 라이브 방송에서 뵙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